공인중개사의 업무는 중개 그리고 계약서 작성 그리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까지가 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받을 건지 법으로 정해진 요율 내에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개를 하다 보면 수수료를 최대치로 잘 받을 때도 있고 최저에 가깝게 조금 받을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지만 정말 어쩌다 한 번씩 수수료를 주지 않으려는 분도 있는데요. 저는 8년 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그런 일이 3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동업자와의 불화로 잔금 처리를 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는 줄 수 없다는 임차인이었는데요. 연락이 두절되자 저는 곧장 임차인의 집으로 중개 수수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임차인은 바로 수수료를 보내겠다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한 번은 임차인인 법인 사업자가 폐업하게 되어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었고 한 번은 민사소송에 형사고발까지 1년 동안 정말 치열한 소송 및 고발전을 벌이게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는 영상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저는 행당동의 한 사무실을 중개하게 됩니다. 중개 수수료가 0.9%로 계산했을 때 165만 원이 나오는 전용 면적 30평 미만의 작은 근린생활시설이었는데 당시 댄스 학원으로 운영 중이었으며 연습실 인테리어와 내부의 모든 집기류를 1,000만 원에 양도하는 조건의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여러 명의 손님들에게 그 매물을 소개해드렸고 그 중에 엔터테인먼트 사무실로 사용하실 분이 그곳을 계약하기로 했는데요. 그분은 처음부터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계약할게요. 아, 네, 그러시면 계약금 100만 원을 임대인 계좌 땡땡은행 LLL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계약금 입금하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했습니다. 아, 네, 입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다음날 입금하셨나요? 곧 입금할게요. 3일 후 계속 이렇게 붙잡아 둘 수만은 없어서 오늘부터 다른 손님들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흘 뒤 계약할게요. 돈 입금했습니다. 계약날 모든 게 순조롭게 마무리되었고 계약서를 쓰면서 동시에 잔금 및 시설비까지 모두 처리되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중개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계좌번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따 저녁에 바로 보내드릴게요. 수수료로 속썩이는 분은 거의 없기 때문에 믿고 계좌번호를 적어드렸고 그날 저녁에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아 연락을 한번 해봤습니다. 수수료가 아직 입금되지 않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제가 내일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다음날 수수료 언제 입금해 주시나요? 아, 제가 지금 받을 돈이 하나 있는데 그거 받는 대로 처리해드릴게요. 그게 언제쯤인데요? 모레쯤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네, 그럼 모레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뒤 수수료 언제 주실 건가요? 제가 지금 돈이 없어서요. 돈 구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보낼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주쯤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지금 돈이 없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지금 핸드폰 요금도 밀려서 곧 끊겨요. 저도 빌려준 돈 받아야 보내드리지 지금은 못 드려요. 저도 이제 연락드리기 지칩니다. 오늘 중으로 입금해주지 않으시면 소송을 통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송 좋습니다. 이 문자를 보자마자 제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저는 이미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해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란 금전 등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법원에 신청만으로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청구하실 때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만에 판결문이 나오며 그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의 제기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2주 만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문이 나왔고 이제부터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1,000만 원의 내부 집기류를 모두 인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유체동산 압류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법원에 집행관이 들어와 내부에 있는 모든 물건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게 바로 유체동산 압류죠. 그런데 모든 소송 비용 및 압류 신청, 강제개문 등 필요한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 않더라고요. 압류하는 날이 정해지면 증인 2명을 제가 대동한 후에 법원 집행관과 압류 장소에서 만납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바로 그냥 들어가면 되지만 문이 잠겨 있을 경우에는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서 강제개문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데 강제개문 비용만 1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문이 잠겨 있어서 열쇠업자가 강제개문을 하고 안으로 들어가 압류 스티커를 부착했습니다. 사실 저는 임차인이 거기에 있기를 내심 바랬었습니다.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을 직접 봤더라면 정신적인 데미지가 컸을 텐데 부재 중이라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조금 풀리는 기분이었고 돈도 곧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에 물건들 다 파악해뒀으니까 처분하지 마시고 압류 스티커 임의로 떼거나 훼손하면 형사처벌 받으니까 그대로 두세요. 내 돈 보내드릴게요. 계좌번호랑 금액 주세요. 중개수수료 165만 원에 소송 비용 및 강제 집행에 들어간 비용에서 총 LL만 원입니다. 소송 비용도 제가 내야 하나요? 당연하죠. 이 소송이 누구 때문에 시작됐죠? 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날 장난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저 진짜 돈이 없습니다. 계좌 보내세요. 이거 안 받습니다. 보낼 거면 한 번에 보내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꾸준히 보내드리면 안 될까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렇게 10만원 몇만 원씩 서너 차례 입금되었지만 결국 또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법원의 집행관실에 찾아가 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약해드린 매물이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했기 때문에 저는 동부지방 법원을 가야 했습니다. 사당동에서 문정동까지 왕복에만 2시간이 걸리고 신청 및 서류 처리 결제까지 하고 오면 하루에 3, 4시간씩은 기본으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소송에 들어간 비용만 50만원을 넘어가게 되자 이게 맞는 건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돈을 못 받게 될 경우에는 이 돈 또한 다 날아가는 건데 그냥 좋게 끝낼까 생각이 들다가도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게 너무 화가 나서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경매 기일이 잡혔고 저는 그날도 증인 2명을 대동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경매 날에도 임차인은 사무실에 없었고 결국 강제개문 이후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경매는 유찰되었지만 저는 2가지의 큰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임차인이 압류 스티커를 훼손한 증거를 획득했다는 것. 압류 스티커를 훼손할 경우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가 성립되어 이제는 민사뿐 아니라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이 주거래하는 법인 통장이 어느 은행인지를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은행을 주거래로 이용하는지 모를 때는 채무액을 나눠서 여러 은행에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통장에 돈이 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적어질 뿐 아니라 번거로움과 시간 및 비용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은행인지를 알게 되면 그 은행에만 채무액 전액 통장 압류를 신청할 수 있어 통장에 돈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출금 신청을 해서 채무를 이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출금이 막혀 사업 운영 및 각종 경제활동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변제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통장 압류를 했고 은행에 추심 신청을 했지만 계좌에 잔액이 없어서 채무를 변제받지는 못했고 형사고발건으로 다시 한번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압류 스티커 훼손하셨네요. 공무상 표시 무효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수수료 안 보내시면 고발하겠습니다. 일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여기서 그만 끝내세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는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돈 받기 전에는 절대 안 풀어드립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곧 큰돈이 들어옵니다. 저 믿고 압류 먼저 풀어주시면 제가 이번에는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통장 압류에 크게 동의한다는 것은 사업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걸 알았고 분명 언젠가는 통장에 돈이 입금될 거라 생각해 일단 압류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압류를 풀어줬는데도 돈을 안 보내면 잊고 있었다는 듯이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가 나중에 다시 기습적으로 압류를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돈 안 보내면 그땐 경찰서 갑니다. 봐달라 해도 소용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는 계획대로 독촉 전화나 문자는 잃지 않고 기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까 제가 정한 D-Day에 저는 다시 통장 압류 신청을 했고 그날 바로 성동경찰서로 찾아가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 접수가 완료되자 임차인이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저 이번 달에 코로나 지원금 들어오니까 그거 나오면 드릴게요. 아, 그럴 필요 없어요. 통장 다시 압류했으니까 거기서 제가 찾아갈게요. 그리고 말했던 대로 선처는 없습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으세요. 그때가 2022년 초였고 당시에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3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던 시기였습니다. 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저는 은행에 찾아가서 채권 추심 신청을 했고 제가 청구했던 165만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과 통화할 때 제가 말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어느 정도 일부라도 보낸 다음에 제가 진짜 돈이 없어 더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다면 과연 제가 나머지를 받기 위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정도 노력만 보여줬어도 더는 안 받았을 겁니다. 입금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고 계속 거짓말과 변명만 늘어놓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그때는 조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고 죄송했습니다. 돈 빠져나갔던데 압류는 빨리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1년간의 질긴 악연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압류 해지하는데 또 돈 들어갔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한동안 저는 이 일을 잊은 채 살았고 이번 영상을 제작하면서 형사고발 사건 결과 조회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구약식 죄는 있지만 경미에서 정식 재판 없이 서류로만 재판을 하는 거라는데 주로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압류 스티커를 훼손한 임차인은 과연 얼마의 벌금을 맞았을까요? 150만원이 나왔네요. 100만원 정도만 주고 끝낼 수도 있었던 일을 수수료 165만원 전액 부담하고 소송 및 집행비용 약 70만원 정도의 벌금 150만원까지 이렇게나 크게 만들어버렸네요. 그리고 구약식 또한 유죄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범죄 기록에 남습니다. 이상 제가 중개수수료 165만원을 받기 위해 1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던 일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중개사님들은 부디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며 계약 후 중개수수료를 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용 증명을 보낸다. 곧 소송이 시작될 거라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2단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회사에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대표자 개인에게도 지급명령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법인은 폐업 또는 파산 신청을 할 경우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때문에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반드시 법인과 대표자 둘에게 동시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게 되면 조정기일이 잡히고 조정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함께 법원에 참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정관이 수수료율을 0.5% 정도로 조정해서 채무자에게 지급하라고 하게 될 겁니다. 셋째,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유체동산 압류 및 통장 압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는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의 집 주소로 하시면 되고, 실제 압류된 물품을 경매로 낙찰받아 채무를 변제하기까지 시간과 비용 등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압류를 통한 심리적 압박감을 준 후에 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해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처럼 압류 스티커를 훼손한 흔적을 발견할 경우 꼭 증거를 남긴 후에 관할 경찰서에 공무상 표시 손상으로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어느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는지 알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계좌에 돈이 있을 경우 채권자의 추심 신청으로 채무액을 변제할 수 있고, 돈이 없다면 출금을 묶어 놓을 수 있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는 부동산 일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약서 많이 쓰셔서 플렉스하세요.